한국 최연소 여성 재벌 5조 원 규모 기업 인수 성공. 뉴스 자막을 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TV 속엔 20년 전에 제가 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를 바꾼 치매 치료제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인생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단 걸요. 도대체 그녀에게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반지하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죠. 강수는 몸을 일으키며 어깨를 주물렸습니다. 어제 철근을 나르다가 삐끗한 곳이 아직도 쑤셨거든요. 하루 8만 원, 오늘도 벌어야지.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시멘트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지만 갈아입을 여벌이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50세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20년 전 양복을 입고 대기업에 출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을 보면 괜히 위축됐죠. 자신도 저들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아저씨가 되어버렸어요.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현장 소장이 인사했습니다. 강수는 안전모를 썼어요.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에 20번 정도 일하면 160만 원이었죠.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양원비가 180만 원이었어요. 중증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땡볕 아래서 8시간 동안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편의점 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반지하 집에 도착한 건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가스비를 절약하려고 찬물로 몸을 대충 씻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3,000원짜리 라면 2개와 김치가 전부였어요. 오늘도 라면이구나. 라면을 끓이며 작은 TV를 켰습니다. 늘 보던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가 지나가더니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최연소 여성 재벌 5조 원 규모 글로벌 IT 기업 인수 성공.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우아한 레드 컬러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강수는 라면을 젓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한유리 회장은 혁신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화면 속 여성을 빤히 바라보며 입이 벌어졌죠. 설마, 유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그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죠.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그리고 차갑게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여자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유리 회장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 메모렉스는 임상 3상에서 95%의 놀라운 기억 회복률을 보여 전 세계 제약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바로 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이라니.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회장은 20년 전 의대생 시절부터 알츠하이머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년 전, 바로 자신과 결혼했던 그때였습니다. 유리는 그때 의대 3학년이었어요. 총명하고 예쁘고 꿈이 많았죠. 강수는 대기업 상무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강수는 TV를 끄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라면 국물이 완전히 식어서 하얀 기름띠가 둥둥 떠올랐지만 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5조 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온몸이 부서져라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버는 돈이 8만 원인데 그 여자는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버린 바로 그 여자가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은수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였어요. 22살 딸이 밤새 일하고 새벽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낮에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고된 생활이었거든요. 어서 와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근데 아빠 얼굴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봤어요. 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딸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어서 헤어졌다고만 말해왔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이에요? 그럼 얼른 주무세요. 저도 씻고 잘게요. 은수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텅 빈 거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유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았어요. 우아하고 당당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달콤했던 신혼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 아픈 순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은 강수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30살이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2005년 봄 강수는 대기업 HK그룹의 막내 상무였어요. 30살 나이에 임원이 된 촉망받는 인재였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BMW를 몰고 다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미래는 장밋빛이었어요. 강상무님, 오늘 회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 직원이 물었을 때 강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늘은 패스할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날 저녁 약속은 특별했어요.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강수는 넋을 잃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매력적인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총명하면서도 따뜻했죠. 의대 3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전공이 뭐예요?
신경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치매 연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유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눈빛을 강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요? 어려운 분야 아닌가요? 어렵긴 하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너무 무력했어요. 그날 이후 둘은 매일 만났습니다. 강수는 유리를 위해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유리는 그런 것보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죠.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어느 날 강수가 말했을 때 유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성공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6개월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강수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의대생이라곤 하지만 집안이 변변치 않잖니. 우리 아들에겐 재벌가 딸이 어울려. 하지만 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유리를 사랑해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머니도 며느리를 받아들였죠.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 후 유리가 임신했어요. 강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뭘 해주고 싶어? 공부도 많이 시키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유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째 어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상해. 자꾸 깜빡깜빡해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래. 48살의 치매라니.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강수는 절망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빨리 진행되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강수는 멘털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유리에게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래. 어떻게 하지? 유리는 강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돌봐드려요. 제가 의사가 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리는 강수의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치료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죠. 강수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유리는 임신한 몸으로도 과외를 하며 돈을 벌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부터 강수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늘리고 투자도 시작했죠.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실패였고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유리가 은수를 낳은 건 그런 시기였어요. 기쁨보다는 부담이 더 컸죠. 아이를 키우는 비용까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여보, 아이 정말 예쁘죠? 유리는 아이를 안고 행복해했지만 강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 예쁘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유리가 낮에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어머니를 간병했죠. 의대 공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의대를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머님 돌보고 아이들 키우려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강수는 화가 났어요. 유리가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포기한다니. 그럼 언제 의사가 될 건데?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강수는 젊고 성급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은수가 2살이 될 무렵 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지쳐 있었죠. 유리야, 우리 헤어져. 어느 날 밤 강수가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 나는 성공하고 싶었는데 가족 때문에 발목이 잡혀.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이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20년 전 그날 밤 강수는 차가운 말로 유리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유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유리의 떨리는 손을 강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유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강수는 콧웃음을 쳤죠. 후회?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유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수는 정말로 후회했거든요. 20년 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강수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삶이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서 강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이혼한 남자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거든요. 승진에서도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부장으로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강상무님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강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강수는 초조해졌습니다. 무리한 투자 제안을 했어요. 신기술 개발에 회사 예산 50억 원을 투입하자고 했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하면 크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50억 원이 거의 다 날아갔죠. 강상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강수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충청도 공장으로 좌천됐어요. 36살에 지방 공장 과장이 된 거였죠. 강남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요양원비가 월 25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좌천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장에서 3년을 버텼지만 적응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강수는 명예퇴직 1순위가 됐죠. 퇴직금은 3천만 원입니다. 41살에 회사에서 나왔을 때 강수는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수입업체를 차렸지만 1년 만에 망했어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빚까지 졌습니다. 43세 다시 취업시장에 나섰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경력이 좀 애매하시네요. 나이도 많고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작은 회사의 과장 자리를 겨우 구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죠. 어머니 요양원비 때문에 강수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계속 내려갔어요. 40 후반부터는 정규직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은수가 20살이 됐을 때였어요. 간호학과에 입학한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은수 생일에는 라면으로 생일상을 차려줘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밤늦게 쌀을 씻으며 내일 반찬 걱정을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도와드릴게요. 은수가 말했을 때 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2살 딸이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49살에 건설 일용직까지 내려갔어요. 하루 8만 원을 받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죠. 그 과정에서 강수는 유리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게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어머니 치매도, 경제적 압박도, 회사에서의 실패도 모두 유리 탓이라고 여겼죠.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수는 다친 손목을 주무르며 현장 사무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떨어뜨린 벽돌에 손목을 다쳤거든요. 작은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경제 뉴스였는데 그날은 왠지 화면에 시선이 갔어요. 한국 최연소 여성 기업인이 글로벌 IT 기업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나온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수는 멈춰섰습니다. 그 화면 속 여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익었습니다. TV 화면 속 여자를 다시 보는 순간 강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여자 분명히 유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유엔젤 그룹의 박유리 회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아시아 IT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현장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 어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분명히 유리였어요. 박유리 회장은 47살의 나이로 한국 최연소 여성 기업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47살. 강수는 급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유리가 27이라면 은수는 25이 되는 거였어요. 맞았습니다. 분명히 그녀였죠. 이런 일이. 강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화면 속 유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죠. 20년 전 아이를 업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장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버티면 길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 유리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녀는 이렇게 성공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 최연소 여성 기업인이라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강수는 공사장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이게 한때 대기업 상무였던 사람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퇴근길에 강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위해서였어요. 유엔젤 그룹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유엔젤 그룹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창업 15년 만에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한 바이오 제약 기업이었어요. 주요 사업 분야는 치매 치료제와
신경계 질환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직원 수만 해도 500명이 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강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여자가 어떻게 이런 기업을 만들었을까요? 기사를 더 읽어보니 유리의 성공 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야간대학에서 생명공학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연구소에서 신경계 질환 관련 연구를 이어가다가 결국 독립해 치매 치료제 개발 벤처를 창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6시간씩 일하며 회사를 키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술을 마시며 과거를 원망하고 있을 때 유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유리가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읽은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감 넘치게 웃던 그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20년 동안 자신은 유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그녀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정작 유리는 혼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내가 틀렸던 건가? 강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맞아. 만약 유리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치료비 걱정 없이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그런 시선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왜 유리는 성공했고 자신은 실패했을까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음 날 아침 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출근 전에 다시 편의점에 들러 검색을 계속했어요. 유엔젤 그룹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원룸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첫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월급을 못 받는 달이 많았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인터뷰를 읽으며 강수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강수는 은수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은수가 유리의 성공 소식을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갑자기 은수와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내내 강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벽돌을 나르면서도 시멘트를 섞으면서도 유리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유리의 바이오 기업 인수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제약업계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유리 회장의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유리가 답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여자가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강수에게는 소중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유리를 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혼을 요구한 것도, 유리가 은수를 보고 싶어 할 때 거절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유리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자신이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유리의 성공 소식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은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수는 반지하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은수는 편의점 알바를 나간 상태였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녁 8시쯤 은수가 알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아빠 안 주무세요? 응, 기다리고 있었어. 저녁 먹었니?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어요. 그런데 아빠,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은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수는 빨래를 접던 손을 멈췄어요. 무슨 일인데? 손님 중에 저한테 돈을 주고 간 분이 있었어요. 병원비에 쓰라면서요. 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유리와 관련된 일일까요? 누가? 잘 모르겠어요. 정장 입은 아저씨였는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봉투를 주셨어요. 은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봤니? 돈이랑 편지가 들어있어요. 아빠 앞으로 온 것 같은데. 은수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유리의 글씨였어요. 강수 씨에게 오랜만이에요. TV 뉴스를 보고 저를 알아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은수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싶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어머님 병원비가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빚이 아니에요. 은수의 아버지로서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수표를 보니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강수는 손이 더욱 떨렸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수는 편지를 접으며 고민했어요. 은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수야, 너 엄마 기억나니? 엄마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왜요? 은수는 2살 때 이혼했으니 엄마의 기억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엄마가 성공해서 요즘 TV에 나오더라고. 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치매 치료제 개발로 유명해진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름이 유엔젤 그룹이야. 꽤 큰 회사지. 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돈도 엄마가 보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엄마가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은수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 대해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따로 사세요? 은수의 질문에 강수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어른들의 일이야. 그렇구나. 그래도 저를 잊지 않으셨다니 기뻐요. 은수가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강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은수야, 너는 엄마를 만나보고 싶니? 궁금하긴 해요. 어떤 분인지. 하지만 아빠가 싫어하시면 안 할게요. 은수의 배려에 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원한다면. 정말요?
그럼 언젠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은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유리와 은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강수는 유리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반듯해져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의 필체 같았습니다. 편지 끝에는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번호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연락해도 될까요? 20년 만에 유리와 다시 이야기할 용기가 있을까요? 은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딸의 얼굴을 보며 강수는 생각했어요. 은수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은수와의 만남 이후 강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리가 보낸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200만 원을 내야 했거든요. 결국 강수는 결심했습니다. 유리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고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용서했는지 말이에요. 강수는 인터넷에서 유엔젤 그룹 본사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30층 빌딩이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 유리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위축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강수는 공사장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현장 반장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루 일당 8만 원을 포기하는 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도 낡은 청바지와 점퍼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가지 않는 곳이라 길을 잃을까봐 걱정됐어요.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유엔젤 그룹 빌딩 앞에 도착한 강수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유리가 있는 곳은 아마 꼭대기 층일 거예요. 회장실이니까 말이죠.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갈 용기가 있을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천장의 샹들리에 벽면에 커다란 모니터까지 모든 게 강수가 사는 세상과는 달랐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차림새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경비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예쁜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 박유리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강수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약속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보세요. 직원이 명함 하나를 건네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수는 명함을 받으며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왔다고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름은 강수라고.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자 명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리가 있었어요. 비서 2명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당당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유리야. 강수가 무의식적으로 부르자 유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유리의 표정이 놀람에서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멈춰서더니 비서에게 뭔가 말하고 강수 쪽으로 다가왔어요. 강수 씨?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응, 유리야. 오랜만이다. 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웃지 않았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은수한테 들렸지? 얘기 들었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유리가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갔어요. 잠깐 이야기할까요? 유리가 로비 한쪽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강수는 따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파에 앉자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 잘 지내죠? 응. 훌륭하게 잘 자랐어. 다행이에요. 강수 씨가 잘 키웠네요. 유리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유리야, 그 돈은 고마워. 하지만 받기가 은수 아버지로서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머님 병원비에 쓰세요. 유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표현이었어요. 유리야, 나는 죄송하지만 회의 시간이에요.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비서실에 연락해 주세요. 유리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잠깐만. 하지만 유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비서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 용무가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여기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거든요. 경비원의 말에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빌딩 밖에서 강수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느 층에 유리가 있을까요?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서였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유리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벽은 돈이나 지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로 다른 삶의 무게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온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은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안 주무세요? 은수가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은수는 걱정이 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수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빠, 공사장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쉬는 날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모자랐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은수가 라면을 끓여드렸지만 몇 젓가락 먹지 않았습니다. 아빠,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대학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늦게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아버지는 평소 가던 공사장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은수는 한 칸 뒤에서 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숨을 자주 쉬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아버지는 큰 빌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빌딩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유엔젤 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수는 그 회사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런 곳에 왔을까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은수는 빌딩 앞에 남아서 생각해 봤어요. 유엔젤 그룹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은수는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유엔젤 그룹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박유리 회장에 대한 기사를 보는 순간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유리,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아니, 혹시 정말 어머니일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아버지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닮아간다는 얘기였죠.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인터넷에서 본 박유리 회장과 비슷한 구석이 정말 많았습니다. 설마, 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어머니 이름도 박유리였고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은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은수는 대학병원 실습을 나갔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이라 병원 실습이 많았거든요. 실습을 마치고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은수 씨 맞나요?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저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수는 당황했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사실 어머님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재혁의 말에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니. 어머니와 무슨 관계세요? 재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남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재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은 은수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먼저 사과드려야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서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십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우리 결혼은 진짜가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죠.
재혁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머님이 은수 씨를 많이 그리워하신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재혁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재혁이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박유리 회장인지, 그렇다면 왜 연락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강수가 반지하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강수 씨이신가요? 낯선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강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정장 입은 사람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유리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재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리가 결혼했다는 그 남자 말인가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재혁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강수는 물만 달라고 했어요. 커피값도 아까웠거든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재혁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 씨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유리는 재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나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 결혼은 진짜가 아니에요. 재혁의 말에 강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장 결혼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죠. 재혁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돌리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정치인 집안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정치를 해왔어요. 재혁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치가 아니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이 있었거든요. 강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사정이 궁금하긴 했지만 유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전 그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먼저 결혼해버리려 했죠. 기정사실을 만들어서 정략 결혼을 피하려고요. 그때 유리 씨를 만났어요. 그녀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구 자금이요. 치매 치료제 연구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재혁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유리 씨는 정말 뛰어난 연구자였어요. 하지만 연구비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특히 여성 연구자에게는 더욱 그랬고요. 강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은 거예요. 저는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유리 씨는 연구 자금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리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구는 안 하나요?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어요. 메모르엑스라는 신약이에요. 재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약이 대박이 났어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죠. 그 돈으로 유엔젤 그룹을 세운 거예요.
강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유리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니. 하지만 유리 씨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재혁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뭔가 빈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은수 이야기를 할 때면. 은수 이야기를 듣자 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수를 그리워하시나요? 매일같이요. 은수 생일마다 선물을 사두기도 하세요. 주지는 못하지만요. 재혁의 말에 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때문이에요. 재혁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리 씨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님 병원비도 생활고도 다 알고 있거든요.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은수를 통해서요. 은수가 모르는 사이에 지켜보고 계셨어요.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당신의 자존심을 아시거든요. 도움을 받는다면 더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병이 심해지셨다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은수를 통해 돈을 보냈구나. 네. 하지만 유리 씨는 아직도 망설이고 계세요.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용서라니. 용서받을 건 저인데요. 강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리 씨는 자신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치매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반대했던 것도 기억하시고요. 재혁의 말에 강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유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죠. 당신이 원한 건 평범한 주부였는데 자신이 그걸 거부해서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닌데. 강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가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유리 씨에게 직접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내일 만나실 수 있어요. 유리 씨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재혁이 또 다른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내일 저녁 7시에 오세요. 모든 진실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재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면서 커피값도 계산해 줬어요. 혼자 남은 강수는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유리의 진짜 마음을 말이죠. 재혁이 준 명함에 적힌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강수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그를 맞았어요. 이런 곳에 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구석 테이블에 앉은 여자를 발견하는 순간 강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였어요. 회사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리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회사에서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앉으세요. 강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재혁이 얘기했나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장 결혼이라고 하더라. 맞아요. 서로에게 필요한 거래였죠. 유리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강수 씨,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강수가 드디어 마음속 질문을 꺼냈습니다. 말했잖아요.
치매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유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저는 꼭 치료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아시잖아요. 유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내가 반대했을 때 이해했어요. 당신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유리가 강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유리는 어머니를 치료하려고 연구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재혁과 결혼한 거야? 재혁이 연구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위장 결혼을 해달라고.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럼 메모르엑스라는 약을 개발한 건? 네. 7년 걸렸어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았죠. 유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약 덕분에 많은 치매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머님도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고요. 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그런 일을 해냈다니.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후였죠.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알았을 때 정말 후회했어요. 왜 더 빨리 하지 못했을까? 강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어서 어머님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은수는 어떻게 지냈어?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강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함께 키웠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은수가 강수 씨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연구에만 매달렸을 거예요. 은수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필요했죠. 유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수 씨가 은수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간호사가 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너는 은수를 지켜봤던 거야? 멀리서요. 가끔 학교 앞에서 보기도 하고 사진으로도 확인했어요. 유리의 고백에 강수는 놀랐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나타나면 혼란만 생길 것 같았고. 유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힘들게 할까 봐서요. 나를? 당신이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유리의 말에 강수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을 거예요. 만약 이혼 직후에 유리의 성공을 알았다면 더 큰 좌절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병원비가 필요하시다는 걸 알고. 어떻게 알았어? 은수가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강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강수 씨. 정말 미안해요.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현명했다면 당신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강수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은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거였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든 건 나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일어나자마자 물었어요. 아빠, 어젯밤에 늦게 들어오셨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어머니를 만났어. 강수의 대답에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떠셨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 오해도 풀고. 은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용기를 내야 할 때였어요. 은수야, 할머니 병원에 같이 가지 않을래? 네. 갑자기요? 어머니도, 유리도 함께 가자고 했어. 은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진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신다고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유리에게 부탁했었거든요.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앞에서 강수와 은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나타났을 때 은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리가 은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수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많이 컸구나. 정말 예뻐졌어.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여 년 만에 제대로 보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간호사가 됐다면서? 자랑스러워. 아직 학생이에요. 내년에 졸업해요. 은수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병실로 갈까요? 강수가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요즘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강수예요. 강수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강수야? 우리 강수가 왔구나. 오늘은 신기하게도 강수를 알아보셨어요. 네, 어머님. 그리고 유리도 왔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유리예요. 할머니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우리 며느리 유리야.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유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왔으니 됐지.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지? 할머니가 은수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은수예요, 할머니. 손녀 은수요. 은수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수가 이렇게 컸구나. 어쩜 이리 예쁠까? 할머니가 은수의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인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어머님, 제가 약을 만들었어요. 치매에 좋은 약이요. 유리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유리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네. 어머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라. 우리 유리가 이렇게 효자 며느리였구나. 할머니의 말에 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졸기 시작하셨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둘 다 목적을 이뤘잖아요. 저는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났고 유리 씨는 연구 자금을 얻었어요. 재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진짜 행복을 찾을 때죠. 저도 제 길을 가겠어요. 유리가 강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수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은수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고. 강수는 망설였습니다. 난 아직 가진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죠. 은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혁도 합류해서 5명이 된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아빠, 이제 공사장 일 그만두세요. 은수가 말했습니다. 뭘 하고 살겠니? 유리가 회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싫어. 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도움은 고맙지만 스스로 서고 싶다고. 유리가 강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강수 씨다워요. 그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강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유리가 자금을 대주고 은수가 도와주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재혁도 가끔 들러서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새로운 치료제 덕분에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어요. 가끔은 모든 걸 기억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하지만 사랑만큼은 다른 가족보다 더 깊어요. 은수가 말했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